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글이 목숨이다. 울산 출신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외솔 최연배 선생께서 남긴 말입니다. 자, 한글 연구와 보급에 평생을 쏟은 이 외솔의 정신을 이어받아 울산은 한글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한글날을 맞이해서 소래섭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리고 권태목 울산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두 분과 함께 자, 한글 도시 울산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을 모셨어요. 한글날입니다. 소래섭 교수님, 일단은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국어문화원장까지 맡고 계신데, 야, 특이하네요. 학부 시절에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한글날과 관련돼서 방송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외국어보다 한글이 쉬웠기 때문에 제가 문학을 예.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때 대학생 시절에 제가 보니까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려면 외국어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예. 국문학을 하면은 한글 책만 보면 되겠다 이런 좀 얄팍한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문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뭐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때 그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에 좀 빠져 있었고 결국 문학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말과 글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말과 글의 아름다움이 뭐 저를 문학의 길로 이끌었다. 뭐 이렇게 좀 거창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멋있는데요, 교수님. 예. 자, 권태목 팀장님은 2012년에 울산에 한글 마을 기획을 처음 제안하신 분이라고요. 야, 이 또한 멋진 일인데 구상 계기를 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저도 우선은 이제 한글과 연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이제 공대생이었습니다만 그래요? 예, 예. 한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한글과 연을 맺었습니다. 아하.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가 때마침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그 시기여서 사회적으로도 예. 한글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런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넓게 그 시절에 이제 PC통신 활동도 좀 하면서 한글 연을 좀 이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2012년도에 한글말을 이렇게 제안을 했던 계기는요. 제 실제 전공은 이제 도시계획, 도시재생인데요. 지역을 또는 마을을 개선시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솔 선생님 생가 주변을 보면 한글로서 뭘 할 수 있지 않게라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또 그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에 영어 마을이 좀 유행을 했었어요. 한글이 오히려 차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신문에 기고문을 냈었고요. 그걸 계기로 또 중구청에서 하답을 줘서 한글 마을 계획 만들기가 한번 시행이 됐었습니다. 예. 국제정치학, 공학, 한글 사랑에는 전공이 따로 없다라는 또 느끼면서 두 분께 아주 의미 있고 재밌는 이야기 오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자, 저희가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국경일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은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외솔 최연배 선생께서 탄생한 곳이지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업적을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업적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최연배 선생님은 일단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로서 1920년대에는 한글날 제정하는 데 참여하셨고요. 1930년대에는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걸 제정하는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수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일제 경찰은 조선의 학교 회원 33인을 검거하여서 한문 형무소에 가두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던 때에도 이 외솔 최연배 선생님은 함흥 감옥에 수감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훌륭한 것은 선생님이 8월 17일에 그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서울에 돌아와서 국어 교과서 만드는 운동에 또 앞장을 서셨다는 겁니다. 해방은 됐지만 우리말을 가르칠 이제 교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수립 전까지는 미 군정청의 편수국장을 맡으셨고, 1951년에는 이제 문교부의 편수국장을 맡으셔가지고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이때 수립하셨습니다. 네. 뭐 예컨대 지금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교과서 가로쓰기 같은 게 아하. 이때 확립된 겁니다. 그때 뭐 한자 다 새로 네, 쓰기였잖아요. 뭐 그 밖에도 뭐 국어 한글 큰 사전 만드는 데도 참여하셨고 또 한글 기계화의 어떤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도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데 뭐 저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연배 선생님은 한글 문법의 초석을 마련하신 분이고, 그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것, 또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으로 한글을 가르칠 수 있게 된 것, 이게 다 최연배 선생님 덕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현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우리말 단어들, 낱말들도 많이 만드셨다고 해요. 뭐 양동이, 뭐 도시락, 덧셈, 뺄셈. 당시 뭐 일제 강점기 거치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빠게스, 벤또 그런 단어들을 주로 썼었는데 우리말 낱말들을 많이 만드셨고, 자 보통 한글이라고 하면 세종대왕님 떠올리지 않습니까? 한글의 창시자고 뭐 세종대왕 그 정신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 울산은 이제 외솔 최연배 선생을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예,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이라 그러면 세종대왕님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외솔 선생님께서 하신 일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창제는 세종대왕이 하셨지만 그걸 실제로 쓰이게끔 만들어 주신 분은 사실 외솔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솔 선생님은 단순히 한글 학자에서 머무르지 않으셨고요. 외솔 선생님의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외솔 선생님은 항일운동가, 그리고 문학가, 철학가이시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외솔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우리 민족을 걱정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걱정해서 너무나 많은 글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글학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어른으로서 그 정신이 너무나 훌륭하기에 우리는 외솔 선생님을 통해서 업적과 그 정신을 배우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울산의 인물 최연배 선생을 어떤 문화적인 가치로 어떤 자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일단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문화 자원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마 기념관 등을 조성을 해서 첫째는 배움의 공간, 두 번째는 이제 문화 관광의 공간으로서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도 기념관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울산은 이미 그걸 실행 단계에 있고요. 또 아이들의 체험 공간으로서 꽤 인기가 있는 곳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외솔 선생님을 주제로 한 많은 예술 작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연극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뮤지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또 우리 뮤지컬은 울산에서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솔 선생님이 병생하셨던 그 한글 지킴이 관련된 내용들을 주제로 한 조형물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도시에 놓음으로써 시민들의 인식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외솔의 정신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데 이 문화관광자원 활용에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외솔 최연배 선생의 이야기 짧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오늘날 새롭게 변화 중인 한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변화 무궁하다는 것 또한 한글의 우수성이다라고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글이 여러 가지 변화가 빠른다는 것 또한 한글의 우수성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이미 오래전에 그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이 예, 합리성, 독창성, 실용성 이런 기준으로 전 세계 문자를 평가했는데 그중에 뭐 한글이 1등을 차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유네스코에서도 매년 세종대왕상이라는 상을 수여하는데요. 예. 이 상은 이제 문맹 퇴치에 기여한 분들에게 시상하는 건데요. 이 상에 이제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문맹을 퇴치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실용적인 글자다 이런 판단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한글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한글이 아주 작은 음운으로도 다양한 글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에 또 다른 문자보다 더 적합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좀 학문적인 설명인 것 같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희 대학에서 울산대학교에서 이제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한글의 우수성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외국인에게 30분만 가르쳐도 읽고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한글이다. 전 세계에 이런 문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뭐 그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 저도 TV에 나오는 외국인들 보면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만 넘어가면 이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글, 그 우리말이 얼마나 재밌고 조리 있게 말하고 그러는지 그게 또 한글의 우수성이겠죠. 그 학생들 방금 이야기 또 하셨습니다만 느끼실 것 같아요. 예전의 학생들과 요즘의 학생들이 우리말을 쓰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달라진 점이 혹시 있는가?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예. 많이 달라졌죠. 아마 그 사회자께서 대학 다니던 때하고 다르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문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글을 이렇게 제대로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말은 하기 쉽지만 한글은 이제 문자 글이기 때문에 글쓰기는 말만큼은 쉽지 않거든요. 문법에 아주 딱 맞게 정확하게 쓴다는 그렇죠.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학생들은 특히나 동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하고 그런 것들 동영상 기기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글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대로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뭐 신조어라든가 외래어라든가 줄임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문법에 어긋난 표현들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뭐 개인 간의 대화에서나 사적인 이메일 같은 데서는 뭐 그렇게 써도 저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언어의 정상적인 그 변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이렇게 다수를 상대로 하는 어떤 공적인 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형태와 의미를 많이 해치는 이런 신조어들 우리 좀 경계해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한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아요, 팀장님. 뭐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자라면 저는 이제 변화는 좀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변화를 좀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최근에 한글이 디자인도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상품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요. 제가 과거 경험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한 20년 전에 한글 파기가 좀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PC 통신에서 하이텔로 넘어오던 그렇죠. 그런 시절에 기호를 활용해 가지고 문자를 쓰고 뭐 아이들이 창의력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글자들이 막 이제 나왔던 때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 파괴라는 관점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변화가 좀 과도해서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전체를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새로운 변화의 씨앗도 분명히 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그 시절에 그 포스터나 이런 전단지 등을 보면 로마자로 단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 만들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보니 대부분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 짧은 그 문자만 써서 단어를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자음만을 써서 대화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새로운 시도로서 한번 이제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았느냐 예. 그런 변화에 대한 좀 유연함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컴퓨터 있습니다. 자판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솔 최연배 선생은 또 한글의 어떤 기계화 맞습니다. 이쪽 분야에도 좀 기여를 하셨다고 좀 알고 있는데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는 한글을 좀 어떻게 쓰고 있는가까지 이야기를 좀 나눈 것 같네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종시와 여주시가 앞다투어서 한글 중심 도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 이름을 이유로 들었고 여주시는 세종대왕 능이 여주에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울산도 이 한글 도시 경쟁에 뛰어들어 함께하고 있는데 울산엔 어떤 경쟁력이 있기에 도전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그 두 도시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가기 위해선 특별한 무언가 정체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세종시는 그 이름에서 지금 한글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여주시는 세종대왕 능이 있어서 세종 그 한글 도시 또는 한글 시장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세종대왕이 살아계실 때 그 지역들과의 특별한 연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울산은 외솔 선생님은 확실히 울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외솔 선생님이 울산을 떠난 이후에 울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외솔 선생님은 문학 작품에 지속적으로 울산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예. 뭐 고향 생각 또는 뭐 연포피서 지역명을 그대로 쓰시면서 그 문학 작품들을 남기셔서 아하. 실제로 울산의 이 끈을 놓지 않으셨던 분이시고요. 외솔 선생님의 업적만 가지고 우리가 한글 도시를 표방하지 말고 외솔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이제는 한글 도시로 우리가 좀 펼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외솔 선생님의 그 작품을 알리면서 우리가 한글 도시로 표방을 하면 분명히 앞에 두 도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한글 도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자만을 위한 한글 도시가 아니라 문학을 위한 한글 도시가 되는 것이 우리만의 개성이 강한 한글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진행 상황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시청자분들께 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글 마을을 시작한 지는 사실 조금은 시간이 흐르긴 흘렀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계획이 마무리되고 2014년도에 국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글 마을이라는 그 아이템이. 그래서 이제 그 외솔 생가 주변으로 한글 가로 만들기, 뭐 한글 간판 만들기, 그리고 골목길 정비 사업, 그리고 한글 상징물 조성 사업 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외솔 선생님과 한글을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을 물리적인 환경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는 이제 우리 중앙동 쪽에 성남동 쪽에 좀 더 도심으로 이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고민을 지금 중구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이 계속 작년부터 계속 손을 보고 있습니다. 외솔 한글 한마당이라는 한글날 울산의 축제로 이 모든 것들이 뭐 행사라든지 정신들이 좀 표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간의 어떤 노력들이 좀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제가 이제 지난 7월에 그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라는 데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2021년에 작년에 국어책임관 그 우수 사례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분에서는 울산 중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교육청 부문에서는 또 울산교육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한 도시에서 이렇게 두 개의 기관이나 선정된 건 울산시가 유일한 사례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서 되게 뿌듯하고 그랬는데요. 울산 중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특히 뭐 한글 도시 선포식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그 한글 사업만 하는 한글 도시계란 부서가 따로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글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요게 이제 외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또 교육청도 국어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언어 순화나 뭐 학생들 대상으로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도 울산의 시의 그 노력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도 울산시청에서도 중구나 뭐 교육청만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좀 더 높아지면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울산시가 이 공공언어 순화 사업, 그러니까 시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뿐만 아니라 그 시청 자체, 공공기관 자체가 우리말을 이렇게 바르게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요. 솔혜섭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또 권태목 울산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하는 시간인데요. 울산으로서 한글 사랑에 대한 어떤 도시적인 노력,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반대로 한글이 어떤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적인 어떤 가치로서 울산에게 어떤 또 울산 발전을 위한 어떻게 좀 활용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궁금한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인구 감소 예.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 인구 감소 시대에 그 지역의 활력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결국은 유동 인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유동 인구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라는 거죠. 개성이 있는 자원이 많을수록 볼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볼거리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올 수 있고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의 이 한글 또 외소 선생님을 이용을 해서 우리만의 한글 도시를 잘 만들어가면 분명히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 자원으로서 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외소 선생님이 아주 센 말을 한 말씀 하신 게 있잖아요. 예. 한글은 목숨이다. 저희 오프닝 때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사실 예전에 한글 계획 세울 때도 한글 마을 계획 세울 때도 한번 저희는 초안을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예. 간선도로변에 한글은 목숨이다라는 큰 하나의 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 놓으면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야 울산은 정말 한글이 목숨 걸었구나. 예. 그런데 내면을 들어보면 이거 외소 선생님이 하신 말이구나. 한번 임팩트 있게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제 차별화된 자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우리 한글은 우리 울산에 많은 도움을 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아이디어인데요. 뭐 KTX 울산역이나 울산공항 같은 울산의 관문에도 크게 한글이 목숨이다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울산 한글 이러면서 더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알겠습니다. 소 교수님 이제 한글날입니다. 네. 단순히 빨간 날, 쉬는 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글날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한글날을 보내야 하는지 이야기 좀 전해 듣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팀장님은 굉장히 이제 실용적이고 재미난 말씀을 하셨고 그게 이제 필요한 일이고요. 저는 이제 인문학 하는 사람으로서 좀 다른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한글이 1등의 문자고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업적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한글날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는 한글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 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시작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글을 깨우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글을 깨우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쌓여서 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한글날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수단을 얻게 되는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글날을 기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글로 인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에 살게 되었고 앞으로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어떤 위정자들이 이 국민들의 욕망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한글날을 기념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멋진 말씀해 주셨는데 일제강점기를 저희가 거치면서 외솔 최연배 선생님 같은 분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 너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만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이제 두 분이 나오셨고 끝으로 좀 추천곡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두 분 합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솔혜섭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걸로 네네. 돼 있네요.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안예은이라는 가수의 10달 아을에라는 노래를 골랐습니다. 아하, 예. 어떤 이유에서요? 이 노래가 이제 그 지난해에 그 한글날을 기념해서 발표한 곡인데요. 가사도 좋고 그 곡조도 되게 듣기 편안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글이 되고 책이 되고 역사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라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 노래 한번 되새겨보지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손혜섭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리고 권태목 울산연구원 연구기획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한글이 없는 대한민국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문자 한글. 한글에는 우리 민족의 목숨과도 같은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울산은 외솔 선생의 자부심을 계승하기 위해 한글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돌아온 한글날을 맞아 그 소중함을 되새겨본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외솔 한글 한마당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